자, 오늘 뭐 끝내주는 하루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기준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수익 범위가 2.27%라는 높은 수익 범위로 형성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중에 이제 뭐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런 부분도 볼게요. 일단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자, VVIP 방에 올려드린 포트폴리오의 기준 보시면 사실상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죠. 이게 구성이 되겠어요,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이 되나요? 그리고 구성이 됐으면 저 비율대로 잘 지켜서 수익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나요? 보시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마이너스권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제 하이닉스부터 해서 1억 가상계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IT 자동차를 어떻게 주력의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 수익이 얼마 안 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LG화학과 에코프로의 기준의 2차전지 기준, 그 다음에 이 당시 기준에서의 정책주, 미국의 정책의 기준의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부분의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를 포함시킨 거고요. 우리나라 기준의 방산 쪽의 기준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아드린 거죠. 어찌됐든 오늘 이제 장중 찍어서 올려드린 건데 종가 기준으로 뭐 현대로템도 많이 돌려놨어요. 결론적으로 지난해부터 해서 6월 30일 종가 기준 대비 오늘날의 기준에 이렇게 160%의 수익이 발생돼 있다라는 거죠. 뭐 이 부분을 뭐 에코프로 하나 때문에 수익이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죠. 뭐 에코프로 왜 편입 그럼 못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편입을 하고 나중에 편입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날짜 말씀드리면 이게 6월 말 종가 기준으로 다 넣어놓은 거긴 합니다만 실제 이제 매매 기준은 언제부터요? 7월 13일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간 다음 날 이게 14일 갭상승 이후에 양봉 그리고 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 주봉으로 대처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윗이 넘어서 75,000원대 편입 그리고 15만원까지 흐르면서 4번의 전량 차익 실현, 3번의 재편입 그리고 11월 달 그러니까 10월 초순 이후에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꾼 거죠. 그 당시 기준에. 그렇게 2차 전지의 기준을 우리는 뭐 LG화학과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여기에 금양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40% 이상 실제 매매 기준이 설정이 잡혀 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4분기 9월 이후에 9월 종가 이후에 기준이 되는 거죠. 9월 종가 이후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LG화학 이때 기준은 9월 말 종가 기준에 70% 이제 수익이 발생돼 있는데요. 비중을 20, 20, 20이었는데 15, 15, 그리고 20 좀 넘는, 그러니까 30%의 기준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고 이들의 IT 쪽하고 자동차의 비중을 일부 줄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방산 쪽의 기준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을 왔다 갔다 한 거고요. SM을 이때 넣으면서의 기준이에요. SM이 과연 이때 얼마였길래? SM의 기준이 행동주의 펀드 들어왔다고 해서 주가가 결론적으로 9만 원 찍고 그러고 나서 쭉 빠졌죠. 뭘. 그렇게 해서 빠져내려온 게 6만 원대까지 내려옵니다. 6만 원대. 결론적으로 그때 이제 우리가 2000 언제죠? 지금 23년이고 2021년부터 놓고 보던 종목이죠.
그래서 2021년 5월부터 들여다봤고 그때가 3만 원, 4만 원, 5만 원 뭐 정도 했을 거예요. 5만 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던 종목을 포트까지 넣는 거예요. 그 여전히 뭐 에코프로 수익이 70% 수익이 되긴 합니다만 우리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에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포스코 퓨처엠을 넣는 거고 그걸 유지 매매 한 번도 안 하고 유지만 했어도 저 수익인데 이게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월달, 4월달 똑같아요. 똑같아. 가입 안 해도 되겠네. 그죠? 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1억 계좌 기준에 자동차 20%에 IT 30% 그리고 2차 전지를 25%로 설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월 말의 기준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2월, 3월에 2차 전지 비중을 뭐 거의 50% 수준으로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코스모 화학, 신소재 그리고 그 밖에 LNF, 뭐 성일하이텍 안 들어간 게 없죠. SK 아이테크놀로지, SK 이노베이션 뭐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결론적으로 2, 3월 달에 비중 크게 늘리고 그리고 60%대 수익이 발생됐는데 이것도 겸손하게 올려놓은 거죠. 뭐 예를 든다면 SM에 14만 7천 원 차익 실현 재편입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익도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2차 전지의 수익 범위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설정을 잡아도 이 수익이다. 비중 2차 전지 얼마? 25%뿐이 안 잡았다고 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4월달 기준에 2차 전지 비중을 늘리죠. 33%로 25에서 늘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을 빼놓은 상태에서의 기준이 됩니다. 그 지난달에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인데 뭐 하나솔루션에서 아쉽게도 12%의 지금까지 누적으로 12%의 손실이다 할지라도 일단은 전체 포트폴리오가 또 L전자가 5% 깨져 있다 할지라도 3월 말 종가 기준의 4월 포트폴리오는 10% 수익입니다. 월 기준에 10% 저렇게 수익이 발생이 된다면 윤정두한테 쇠경을 안 주실 이유가 없죠. 아까도 낮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제 입장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마도 만기 일자이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누구셨죠? 아까 조남을 제가 또 필명을 까먹었는데 한 25일, 27일 날 그렇게 방 안에 계신 분들까지 괴롭혀가지고 권인 선생님, 다른 분들 뭐 에코프로 그 당시 기준에 64만 원에 문자가 나갈 수 있었던 범위까지 못 나가는 분위기, 뭔가 좀 침체되는 분위기, 이상한 분위기로 설정을 잡으셔서 좀 고통스럽게 좀 해주셨는데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5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난해 7월부터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단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월이 없어요. 뭐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물론 이제 시장의 지수의 기준에서는 뭐 1,400, 2,400까지 이탈되기도 했는데 우리는 2차 전지의 기준 그리고 IT 자동차에서의 기준,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자동차의 현대차의 35%, 뭐 기아의 45% 이런 수익 범위, 그리고 IT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올해 들어서.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뭐 현대 로텐과 HD, 현대 인프라코 어마어마한 매집. 결론적으로 이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2.27%의 수익 범위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4월 말에 모의 계좌를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변동성 매매 같이 기준 잡아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평균 단가가 다 뭐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돼 있어요. 4월 말에 이제 계좌를 만들어 놨던 거고, 그 모의 계좌 1억 계좌인데 지금 오늘 기준에 1억 350만 원이에요. 내일부터 해서 미수금이 들어가면은 미수금 들어가는 것만큼의 변동성 매매 할 거예요. 오늘 바이오니아도 사실 진입을 해서 큰 수익을 잡아냈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수익률 계좌를 좀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한 번씩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문자 매매 사인은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오니아를 두 번을 녹화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매수 사인이 예전에도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문자 매매 사인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오니아를 오늘은 문자를 안 내보냈어요. 그런 이유가 바이오니아 문자 매매 사인 나간 거 없나요? PPT? 바이오니아 매수 사인 나갔고 또 편입 기준 잡혔고 또 수익 기준 잡혔고 그죠? 근데 이제 변동성이 원체 컸기 때문에 차익 실현 이후에 마지막 물량은 아마 손절에 가까운 그 기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 야간 교육방송 기준에 문자 내역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낱장 파일로 그냥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검색해 보니까 2월 달에 있을 것 같은데 문자가 변동성 단문 문자 뭐 있네요. 교육용으로 해서 짧게 내놓은 문자들이 있는데 2월 23일 뭐 이럴 때 5만 원대. 어쨌든 지금의 기준은 프로그램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을 해서 해석을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수급 범위 놓고 보면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의 수급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누적적인 수급 같이 볼까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들의 흐름 속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이런 수급도 오늘 180만 주에서 외국 기관의 매도가 뭐 80만 주 가까이 70만 주 이상 그 매수도 60만 주 이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뀜의 흐름에서 윗방향성의 매수 강도가 들어왔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그다음 삼성전자부터 이제 그 빠르게 넘기고 매집주에 대한 매집 범위 그 설정 범위를 좀 잡을 텐데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하이닉스 지수하고 같이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하이닉스만 조금 아쉽게도 지난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 시장 대비 약간 약세다 정도의 수준.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의 저점 대비에서의 흐름은 지금 23% 강세예요. 고점 30%까지 올라왔다 눌린 폭. 그러니까 올해만 따지면은 시장 대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수급 범위 놓고 보세요. 맨 밑에가 개인 누적 수급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LG전자, 삼성전기. 지금 LG전자나 삼성전기도 이제 한 묶음으로 우리가 놓고 보는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지금은 이제 우리는 LG전자 쪽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원체 또 미끄러졌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대단한 거죠. 작년 대비해서의 올해 기준에서의 흐름. 그다음에 현대로템의 매집 범위의 기준 이것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그 삼성전자부터 다시 수급 쭉 순매수 기준에서 보시면 뭐 이런 흐름 속에서 포스코 퓨처엠 LG화학의 수급이 개인에게 넘겨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점 아니냐 아니라 그랬어요. 방향성의 수급에 대해서 메이저들이 그 방향성을 가져간다. 자동차 마찬가지. 그리고 현대로템의 오늘 수급 범위도 드디어 이제 기간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거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잘 해석해야 돼요. 요거 굉장히 강도 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현대로템의 그 현대로템 우리가 그 마지막 녹화가 언제죠? 현대로템도 그 공지사항에 좀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현대로템 안 들어가 있으면은 현대인프라코 밑에다가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대로템 부분이 만약에라도 뭐 최근 게 안 잘라져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어디서 또 잘라야 될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28일 날 장 마감 이후에 현대로템 만약에 녹화한 게 있으면 거기에서 잘라주셔도 되고 현대로템에 대해서 26일 16시 57분 거 말고 제가 28일 날 흥분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월말까지에서 빠져나갈 물량들은 다 빠져나가고 월말까지 그리고 이제 다시금 5월 그 기준에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기관들 쪽에 사모펀드의 단기 물량이 상당히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차 들어올 수 있다는데 사모펀드가 다 들어왔어요. 뭐 같은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4월 말 정산하고 나서 뭐 새로 들어오는 건지 어쨌든 거래가 좀 추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요. 지금 수급이
대단합니다. 얘는 지금 현재 기준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현대로템의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을 다시금 여기서 잘라서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릴 건데, 현대로템 5월 2일 5월 02일 전략 매집의 규모의 4월 20일 이후의 흐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수급에 의해서 외국기관 다시 쌍끌이가 돼 있을 수 있는데요. 4월 2일 그렇게 해서 4월 2일부터 23년 4월 20일부터 오늘까지의 순매매 기준, 금매 기준, 현대로템이 다시금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현대로템의 기준에서는 기관들 쪽의 매도가 금요일까지의 기준에 누적으로 매도가 형성되면서 외국인 혼자 매수한 기준으로 설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 있죠. 금액 기준으로 2,950억 소폭 늘었어요. 소폭. 매수 단가는 바뀌어 있겠죠.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883만 주 매집이 돼 있고, 883만 주 나누기 1억 900만 주 해주면 8.10%의 매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나요? 883만 주. 지난번에 제가 잘못 올려놓은 것 같아요. 9.43으로 8.10이 맞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1억 900만 주니까 다시 8834 나누기 109 8.10 정도.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캡처를 떠서 올려놓겠습니다. 이 정도의 매집 규모, 시가총액이 1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4월 20일 이후에 1위란 말이죠. 가장 많은 지분율로 8%를 매수한 종목이 지금 있을까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지금 8% 매수한 종목이 있을까요? 없죠. 이 짧은 구간에 8월 20일 이후에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2023년 04월 20일부터 23년 05월 02일까지 외국인 앤드 기관 순매수 금액 1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매집의 주체 부분을 기관 쪽의 매집의 주체를 좀 놓고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20일 이후에 누적, 그러니까 금융투자, 연기금, 금융투자,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가 45만 5천 주 매도 기준에서 바뀌어 있죠. 오늘 기준에 바뀌어져서 이제 그 매수 설정 범위가 잡혀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흐름들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사모펀드까지 캡처를 떠드리는 거고, 그리고 요 매수 평균 단가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일단은 매수,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3월 13일부터 놓고 보시면 더 많은 누적이 돼 있어요. 3월 13일 누적 기준에 사모펀드가 이게 이제 다 빠져나가는 기준까지 설정을 잡고, 좀 뭐 저렇게까지도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건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에 뭐 바뀌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사모펀드가 매도를 접고 매수로 들어왔다, 손바뀜이든 뭐든, 그건 뭐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03월 13일 순매수의 기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평균 단가를 찾아보겠습니다. 평균 단가 기준이 3월 13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게 31,800원으로 이제 올라선 거죠. 31,800원. 찔끔찔끔. 31,800원. 3월 13일 평균 단가 31,800원.
그렇게 돼 있고요. 31,800원. 목표 주가는 뭐 거의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니까. 20일부터 하면은 33,700원. 외국인들 기준으로는 750원인데 개인들 쌍끌이로 이제 뺏겼기 때문에 33,700원 기준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 앤드 기간 순매수 1위, 그 1위 기준의 매수 평균 단가는 33,700원 정도가 되더라. 이건 더 오르겠죠. 내일 그 주가 폭락으로 휘둘리지 않는 한. 그래서 순매수 평균 단가.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마지막 기준이 이렇게 요거죠. 3월 13일 기준에 얼마나 많은 매집이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주식수 기준으로 약 1,518만 주, 지분율로는 1,518만 주 나누기 1,518만 주 나누기 1억 900만 주에 주면 13.93% 또 증가한 거예요. 13.93%. 그리고 매집 금액 기준은 4,464억에서 4,627억으로 매수 평균 단가는 뭐 31,800원으로 확대가 된 거고, 순매수 2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겠죠. 시가총액 규모로 따졌을 때. 일단 4월 20일부터 순매수 2위 13일, 4월 13일, 13일. 자, 요게 이제 현대 로템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대 로템 기준은 지금도 다시 이제 올려드릴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시 놓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다? 지금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놓고 볼 수 있는 범위. 그렇죠. 수급 범위에 있어서 다시 이제 뭐 쌍끌이로 들어온 기준인 거고,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 집중되어 있던 부분 어찌됐든 그 부분의 수급이 일단 매도로 나오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금 매수로 전환돼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매수 전환돼 있다, 사모펀드가. 그리고 현대로템 지금 이제 텍스 자료하고 매집 자료 잘라놨으니까 원고로도 쓰시고 나머지 유료방과 무료방에 같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이 28일자에 현대로템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 내용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부분도 이제 오늘 거 요 부분도 잘라서 현대로템 뭐 추가적으로 잡아주셔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확하게 뭔가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들여다보는 거지, 안 그러면 뭐 못 들여다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대 HD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10월 26일 이후부터, 그리고 4월달 이후부터도 놓고 볼 수 있는데, 4월달에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2억 주잖아요. 지금 전환 물량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고 2억 주짜리입니다. 1억 9,960만 주니까 2억 주라고 하면 되는데 1,100만 주예요. 5%가 뺏겼어요. 4월 3일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현대 로템이 아니라 HD 현대 인프라코, HD 현대 인프라코도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 우리가 매매 사인 낼 때에 기준에 평균 단가 4월 14일까지만 평균 단가 기준에서 잡아서 올려드렸었는데, 그걸 오늘 이제 바꾸면서 다 같이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2월 13일 날 포트폴리오 잡힌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현대. 이거 스윙도 이것도 이제 30%로 현대로 되면 바꿔놔야 되는군요.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HD 현대 인프라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기 10%죠. 변동이 이제 크게 확장되어 주면 제일 좋으련만 이렇게 돼 있고 문자 발송 기준에 기존에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외국기관 쌍끌이 4위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만 정리를 해보죠. 쌍끌이가 4위다. 요 기준은 10월 26일부터 22년 10월 26일부터의 기준 05월 02일부터 02일까지 그렇게 해서 4,316만 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10월 26일 오늘 기준까지 그렇게 했을 때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가 세상에 시가총액이 이제 뭐 2조 달랑 하는 종목인데 야 삼성전기 L전자 하이브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선주 빼고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 기준 요 부분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두산 인프라코 HD 22년 10월 22년 10월 26일부터 23년 05월 02일 외국인 앤드 기관 쌍끌이 순매수 4위 그죠? 외국기관 순매수 4위. 와 대단합니다. 순매수 4위고 이것을 이제 수치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주식수의 기준에 4,501만 주. 야 대박이네요. 4,509만 주네. 4,509만 주. 4,509만 주면은요. 20%가 넘죠. 그죠? 2억 주라고 해도 4509 나누기 2억 주라고 해도 22.55% 225. 굉장히 짧은 구간에 많이 매집한 거예요. 그만큼 실적 개선 폭에 대한 기대 요인이 크고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고 이 금액이 그 금액 기준으로 4위라는 거죠. 3,594억 1,594억을 편입을 했다. 그러니까 매집 평균 단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최근 4월달 이후부터 좀 놓고 봐야 되는데 볼게요. 순매수 기준에서 정확하게 4월 뭐 10일경부터 좀 들어왔네요. 4월 10일 4월 10일 종목 검색 외국기관 4월 10일부터 조회 순매매 금액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순매매 금액으로 조금 전에 제대로 잘랐죠. 우리가 매매 금액으로 그렇게 해서 4월 10일부터 하면은 5, 6, 7, 8, 8입니다. 8이어도 이게 어디예요?
시가총액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4월 10일부터 이렇게 해서 8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위. 와, 대박입니다. 8위 기준이고 금액 주식수로는 1155만 주. 지분율 기준에서는 아까 이제 2억 주로 나누게 됐을 때 1155 5.77 5.78% 대단한 거죠. 78%.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도 좀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매집 금액은 이렇게 보시면 매수량 1300 잘못 계산했네 제가. 1100이 아니라 1319만 주인데 그죠? 1319만 주. 그러니까 요걸 또 자르겠습니다. 잘라놔야 정확히 봐야 1319만 주인데 제가 순간 잘못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퍼센테이지가 더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자 23년 04월 10일부터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8위 기준에 1318만 주 금액은 1206억 1206억 그러면 나눠주면 되죠. 2억 주로 1319 나누기 2 1319 나누기 2는 6.6%네. 6.60 어마어마하게 산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 기준 잡아서 알려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자 잠시만요. 유료방에 나머지 자 또 올릴게요. 현대로템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자 현대로템 매집에 대한 그 교육 자료도 좀 올려주세요. 매집 바쁘면 안 올려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뭐 하면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지금 뭐 다른 작업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매수가 돼 있으면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요 부분을 저희 도서 자료의 왼쪽에 2008년도 도서 자료인데 이렇게 이제 뭐 5% 이상 매집되면은 30에서 50%를 들어 올린다라고 해놨잖아요. 저 마저 캡처를 하고요. 투자자별 수급에서 누적 수급에 일단은 4월 10일 거부터 오늘까지의 누적 그 기준에 보험도 있고 연기금이 대부분 다 샀고 그 다음 사모펀드 기타 보면 일부 뭐 의미 없죠. 이렇게 해서 4월 10일 이후에는 뭐 쌍끌이인데 좀 고른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 오히려 긍정적이다. 특정한 쪽이 아주 세게 끌고 가지 않는 한.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요게 4월 10일부터잖아요. 요 기준에 동향 매집 동향 순매수 동향 그리고 10월 26일부터 그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순매수 동향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게 12월로 잘못 나왔네요.
10월 물량이 달라지니까 10월 그쵸 완전히 달라지죠. 이 순서도 보험, 연기금, 보험, 사모펀드, 투신 자 이렇게 해서 (10월 26일) 동향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제 매집 단가 10월 26일부터의 매수 단가는 개인들이 8,020원에 뺏겼고요. 8,020원 10월 26일부터 (8,020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의 흐름 4월 10일 요 기준에서는 9,1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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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 자 조금 전에 8,000 얼마였죠? 8,010원이었나요? 3월 10월 이후에 8,020원 오케이 그럼 계산해 보자고요. 8,020원 그리고 8,130원 그죠? 두 번째 기준이 9,130원 죄송합니다. 9,130원 여기 나와 있네요. 8,020원 그럼 요걸 곱해주면 돼요. 목표주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8,020원 곱하기 130% 30% 올라야 된다. 그러면 1,400원 이건 목표주가 1,400원은 넘겼죠. 대박이죠. 그리고 2차 목표주가 50%니까 8,020원 곱하기 150 12,000원 30원 뒷전은 뭐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8,020원이 30%가 아니라 50% 이게 100%인데 원래는 이제 100% 이상인데 여기를 저 또 가격이 틀려주는 거야. 죄송합니다. 8,020원 곱하기 50%는 120 12,000원 기준이 맞고 100%면은 16,000원이죠. 뭐 16,000원 그리고 9,130원 곱하기 30% 50% 지금 잡으면 일단 14,000원 정도 됩니다. 50% 그리고 30%의 기준은 9,130원 곱하기 130 11,860원이니까 12,000원. 자 1차적으로 뭐 매집의 기준에서 12,000원 정도를 목표주가로 우리는 조금 더 높게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4월 현대로템 기준에 현대로템이 아니라 HD 현대투자인프라코 기준에 4월 그리고 4월 유무료방 다 뿌려주라고 그랬어요. 유무료방 무료방만 뿌리라는 게 아니고 지금도 현대 HD 현대투자인프라코 다른 작업 안 하고 지금 작업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HD 현대투자인프라 그 마지막 영상이 저건가요? 저거 기준 잡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도 조금 이제 바꾸긴 할 텐데 바이오니아도 뭐 매뉴얼에 올려야 되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이러한 내용을 장중에도 교육해드릴 수 있고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도 해드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인데, 결론은 그 어떤 매집의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설정 범위를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의 설정 범위를.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시간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띠네. 내일 변동의 확장 범위 볼 수 있습니다. 2차전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HD 조금 전에 HD 두산, HD 현대 인프라코, 참 이름이 입에 잘 안 익어요. 그 기준에 내일부터는 이제 문자 사인을 내보낼 때 저렇게 내보내드릴 거예요. 평균 8,420원에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케빈 선생님. 난 8,420원이에요 라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군들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설정해 드리는 이제 저런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윤정두가 저 기준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하는 것이 옳으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잘못됐느냐? 아니잖아요. 윤정두의 기준을 따라서 매매하시고자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기준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정중앙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으시잖아요. 22년도 VOD,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23년 2월 달에 4시간 교육해드린 거 있죠. 우리 피치님, 피치 실장님, 그것도 여기다 좀 넣어서 23년 것도 한번 기준 잡아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23년 4시간 교육 강의 부분은 그거는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가격을 4시간짜리니까 얼마를 잡을까요? 일반적으로 어딜 가나 4시간 교육해주고 뭐 110만 원 뭐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도 110만 원으로 해놓을까요? 가장 핵심 전략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나중에 뭐 할인 기준을 잡아드리면 뭘 하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요 수익 범위 좀 가져가시라는 거고, 오늘 기준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뭐 행복해요. 이 바이오니아의 그 기준 보시면 뭐 헤네시아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도 이렇게 73% 2월 달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변동이 크니까 그 당시에 차익 실현하고 재차 포착이 된 게 이제 4월 4일, 4월 5일 그렇게 해서 뭐 45,600원 또 51,000원, 그리고 전량 차익 실현이 됐겠죠. 그러고 나서 요렇게 4월 26일 이후 49,750원이니까 그걸 5만 원의 기준을 잡으면 오늘 4월 26일 이후에 28일도 뜨고요. 그 이후에 얼마에 지금까지 지금 장대양봉으로 쭉쭉쭉 뻗어 올라가 있는데, 그 장대양봉으로 뻗어 올라가 있는 현대 바이오니아 같은 현대가 아니라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오늘 차트만 이렇게 잘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뭐 11시에 71,000원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릴 때가 64,1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잖아요. 저거 10%를 어떻게 들어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들어 올리는 기준이 500만 주 이상의 훌쩍, 지금 거래량 300만 주인데 훌쩍 넘길 거다. 넘기는 흐름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넘겨서 이제는 76,000원까지 확장해 놓는다. 요 기준이죠. 분봉 다 잘라서 올려드렸고, 결론적으로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오늘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된 게,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그 67,000원인가에 포착이 됐잖아요. 그거 채팅방에 다 올려드렸고 67,000원 기준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상향이 된 거죠. 67,000원. 그죠? 67,000원. 이게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시 37분에. 67,000원 대비 7만, 지금 뭐 3,800원까지 갔으니까 얼마? 13,100원이 올라간 거예요. 20% 이상 수익. 여기서부터 20% 이상. 응? 올려드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종목 검색기가 없으신 분들은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종목 검색기를. 응? 그렇게 해서 남들은, 다른 분들은 뭐 수익 범위들, 응? 쭉 올려주시고 수익 났어요. 70% 수익 났어요. 뭐 이건 또 얼마예요? 10시 45분에 12%. 이거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걸로 좀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걸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시고, 이런 기준의 바이오니아의 71,600원일 때 수익이 얼마? 14.57? 이런 수익도 여러분들 걸로.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대금이 시간에서 1위예요. 시간의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쪽의 수급 63만 주 매수위의 기준이 잡혔는데, 이 상태에서 좀 26일 날 수급 대비해서 좀 주가 많이 곤두박질 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시간에서 일단은 뭐 2% 강세를 띄면서 두 번째 체결이 2.9까지 올라가네요. 아, 뭐 대박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이 수익 범위들 다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준. 오늘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그리고 이 주력주의 흐름. 이건 뭐 이번 달에도 자, 정리합니다.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 우리는 5월달 포트를 이미 4월달 방송에서 다 오픈을 해드렸고, 그 흐름이 긍정적일 수 있으니 이렇게 변동성 종목 바이오니아 당일 기준에 20% 이상의 수익, 또 애경케미칼 뭐 개별 매매 기준에 예쁜 공님도 올려주셨는데, 뭐 상한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같이 이제 동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초특급 강세. 한 호가당 뭐 7만 주씩 거래가 되네요. 지금도 만약에 이게 허수가 아니라면은 뭐 9만 주 거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만약에 200만 주의 거래가 터진다면은 내일 기준에 한 5천만 주 거래량까지도 확장해서 놓고 볼 수 있겠네요. 12만 주, 20만 주, 20만 주에 4번, 5번이 100만 주 정도 실리겠구나. 내일 3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실릴 가능성도 있어요. 3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놓고 보신다면은 뭐 변동성 매매 이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주력주 잘 잡아내고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잘 끄집어내고, 그렇게 대처한다면은 뭐 매월 지금 시장 대비해서의 수익 범위는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형성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피치 선생님도 이제 퇴근 시간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해놓고 퇴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 DB증권 쪽 증권 계좌 개설 하셔야 되잖아요. 계좌 개설 하셔서 종목 검색기 받으셔야 되니까, 계좌 개설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보내주세요.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버리실 거 빨리빨리 버리시고 새롭게 새로운 종목 넣으셔서 이런 대박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일단 검색기 기준에서 종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탈퇴 기준까지 설정이 돼서 차익 실현까지 다 잡힌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요거 오늘 원고에서는 좀 디자인 새로 잡아주셔야 돼요. 오늘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내일 기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까지 명확하게 신호 받으시고, 이렇게 전략 받으시고,
요 교육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의 교육은 녹화본이 있으니까 교육 자료하고 녹화본하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